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전차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이런 전차로라고 보죠. 전차로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어린 백성이라고 들어가죠. 어린 백성이 미르보저 홀빼이셔도 자, 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이니까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대신에 이제 전차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전차로. 자, 전차로는 현재 까닭으로라고 돼 있죠? 저는 이유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유 플러스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로가 여기는 로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죠? 자, 전차가 이유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전이 왜 중요하냐? 전이라고 얘기를 꺼내보도록 할까요? 전. 자, 전은 잘 보시면 지읒에 뭐가 결합되어 있죠? 이어라는 게 결합되어 있죠. 물론 니어도 있죠. 근데 니어는 뺄게요. 여라고 되어 있는 여는 이 플러스 어의 이중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플러스 어의 이중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봐요. 현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를 들어보면 가지다라는 단어에 어가 결합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가, 지, 어를 쓸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다시 가, 저 라고도 적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반모마라고 부르죠. 반모마라고 불러요. 참고로 반모마는 의문의 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가저가 됐습니다. 가저가. 그런데 소리를 내보면 가저는 절대 가, 저로 소리 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소리 나느냐? 가, 저로 소리 나게 돼 있어요. 저로 소리 난다고요. 저. 그러면 결국 이 이중모음 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저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단모음인 제이가 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말로 단모음화가 나타나요. 이런 걸 단모음화가 나타났다라고 부르게 돼요.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쉬워요. 지읒, 치읒. 앞에서 얘기했죠. 뭐였죠? 얘네들은 경구계음이에요. 얘네들은 경구계음이고 여기에 지금 이 몸이 결합했잖아요. 이 몸이라는 건 아까는 반모음이었죠? 이렇게 결합하죠? 아까 분명히 설명했죠. 뭐라고요? 경구계음인 지읒은 모음 2하고 같은 자리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즉 얘네들은 조음 위치가 동일해요. 조음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위치의 소리를 두 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탈락시켜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중모음이 단모음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아직도 이중모음이 그대로 써있죠. 즉 여기는 뭐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단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자, 이유는 뭐죠? 전에 설명했죠? 이유는 뭐죠? 이때는 경구계음은 지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이때 들어가는 지읒은 중세 때는 뭐였죠? 치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계음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린 들어가 있죠? 어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한 번에 떼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의미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할게요. 변천이라고도 부르죠. 의미의 변화 과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의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의 축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의 확장이라는 게 있죠. 확대라고도 부릅니다. 자, 세종문의 훈민정음에는 의미의 이동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뭐냐? 중세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어린은 중세 때 어떤 의미였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나이가 적다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바로 어리석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 멍청하다는 얘기죠. 자, 이게 현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어린은 무슨 의미가 돼요? 나이가 적다가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뭐가 들어가냐? 2번 케이스는 뒤에 보시면 어이없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세는 어이없기다라는 게 짠하다, 불쌍하다라는 얘기야. 불쌍하다. 근데 얘는 현대로 넘어오면 무슨 의미가 되죠? 바로 예쁘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걸 의미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의미의 축소죠. 축소는 세조고대 훈민정음에 뭐가 들어가냐? 놈이 등장합니다. 놈. 놈이라고 하는 애는 중세 때는 무슨 의미로 들어가냐면 남자예요. 남자 전체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에는 남자 중에서도 비속어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는 개념입니다. 욕하는 개념. 그래서 의미가 줄어들죠. 이해되죠? 의미의 확장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지갑 같은 케이스예요. 세조고대 훈민정음에는 없습니다. 지갑의 예시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중세 때는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로 만드는 돈 보관하는 걸 지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게 되면 종이도 되고 뭐 플라스틱도 되고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의미가 넓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의미에 뭐가 나타난다? 이동이 나타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라고 하는 거 주격조사 쓰였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주격조사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주격조사는 3개였죠? 제로. 여기는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니르고저 되어 있죠? 니르고저는 현대의 이, 르, 고,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자, 고저 필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니라고 하는 게 현대의 이로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는 탈락한 거예요. 바뀐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음 법칙이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꺼내죠. 자, 부음 법칙을 말 나온 김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부음 법칙의 예시를 들어갑니다. 부음 법칙을 설명하면 크게 이런 식의 예시로 들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 량심. 이걸로 예를 들게요. 량심. 얘가 양심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요. 란초를 난초의 예로 들겠습니다. 다시요. 님이라고 하는 걸 임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부음 법칙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첫 번째, 초성이 리을로 시작할 때 참고로 두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리을은 어두입니다. 어두. 자, 리을이 나타날 때 잘 보세요. 뒤에 량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리을 플러스 2가 들어간 거예요. 이중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리을 플러스 2가 들어가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탈락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 모음 말고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 결합하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니은 플러스 이 모음 이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되네요. 이해되시죠? 이게 리을에 들어가 있는 부음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뭐가 들어가냐? 니은에 이가 결합해요. 그러면 이것처럼 탈락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니르고자가 바로 그 부음 법칙의 니은 플러스 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홀베이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베이셔도 지워졌네요. 자, 홀베이셔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이셔도라고 되어 있죠? 있어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셔도는 이시 플러스 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도는 같으니까 지우고 이 이시가 현대에 있다 이런 걸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시에다가 어도를 결합했더니 이셔도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중세도 뭐가 나타나는구나? 단모음화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여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바로 이 홀베이셔더죠. 홀베이셔더.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베이셔더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어디야? 여기 할까요? 자, 홀베이셔더를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홀베 이렇게 돼 있죠. 해석은 어떻게 돼 있느냐? 뭐뭐 할 다 가로 돼 있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선 배라고 돼 있는데 배는 바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 여기에 바 플러스 가로 돼 있잖아요. 가는 주격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격조사가 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되느냐? 이 바라고 하는 게 이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인데 이때 보시면 이 바가 뭘로 끝나요?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죠. 이 모음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주격조사가 뭐가 온다고 했죠? 짝대기 2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배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틀리는 예시가 바로 이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요? 내가 라고 하는 현대 해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중세에 어떻게 나오느냐? 분명히 내 플러스 제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 플러스 2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중세에는 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다가 주격조사 2가 결합해서 합쳐져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홀이죠. 홀. 이게 할로 들어갑니다. 이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베이셔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자, 그러면 홀이 밑에 보시면 할 이렇게 써진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할은 뭐뭐 하다 플러스 리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리을의 정체는 관형사형 어미요. 관형사형 어미가 됩니다. 그럼 홀을 분석해 볼까요?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나중에 할게요. 보류. 자, 얘가 바로 뭐뭐 하다죠. 뭐뭐 하다. 앞에 설명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하다와 여기는 하다는 동일하니까 지워도 되겠죠? 리얼이 있죠? 여기도 리얼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관형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이 여린 히읗의 정체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린 히읗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파악해 줄게요. 예시를 여기다 넣을게요. 위에 나오는 홀배를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홀, 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홀, 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차이는 뭐냐? 차이는 얘는 여린 히읗이 있고 얘는 없죠. 다시 얘는 된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된소리가 나죠. 즉 여린 히읗이 있으면 된소리로 표기를 안 해요. 근데 여린 히읗이 없으면 된소리로 표기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얘도 소리를 내보면 빼로 소리 나지 않아요. 얘 분명히 소리가 배로 소리 나지 않아요. 빼로 소리 나죠. 빼. 소리가 빼로 나요. 빼. 즉 여기도 된소리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된소리로. 즉 이 여린 히읗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뒤에가 된소리로 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즉 써놓기는 된소리가 아니지만 된소리로 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여린 히읗을 안 썼으니까 아예 그냥 뒤에다가 대놓고 뭐를 써놓은 거예요? 된소리를 표기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왜? 중세는 표기하고 소리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린 히읗의 기능을 어떻게 잡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된소리 부호다. 즉 뒤에 나는 예사 소리를 된소리로 소리내라 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관형사형 표지라고 부릅니다. 관형사형 표지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뒤에 나올 텐데 할놈이라는 예시가 뒤에 나옵니다. 할놈이. 잘 보세요. 여기도 여린 히읗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는 뒤에 된소리로 날까? 근데 뭐예요? 얘는 논 플러스 2지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니은은 절대 된소리로 안 나요. 니은이 된소리로 안 나죠. 이해되시죠? 뭐 뜨,
아니면 끄 이런 식으로 느는 안 나죠. 그래서 얘는 된 소리가 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얘의 정체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얘는 관형사용 표지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 들어가 있는 얘가 관형 어임을 알려주는 장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관형사용 표지라고 합니다. 관형사용을 알려주는 장치 이렇게 불러요. 즉 얘가 관형 어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가 관형 어임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인이어서는 두 개가 달라요. 홀배에서 들어갈 때는 된소리가 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건 관형 사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마치고 뒷부분은